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집도 한 칸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자식을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면 야, 이게 쉽지가 않아지지. 그러니까 집도 쪼그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줬어. 그러면 걔가 고마워하느냐? 좀 열심히 일해서 큰 거 하나 사주지. 아이고. 당연시. 별 들어온다 이런 꿈 많이 들어봤죠? 이야기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별이 인간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생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생명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생명은 외부에서 들어온다. 외부 기원설입니다. 외부 기원설. 불교도 이 외부 기원설이에요. 윤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다가 그게 부모의 정혈이 모였을 때 들어가는 거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땅이 부모면 씨앗이 떨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도 상태가 다 다르다. 그 핵심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조건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부모보다 그 핵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모라는 조건보다. 그러니까 땅보다 씨앗이 더 중요한 거지.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주의 쪽으로 가기가 쉽지.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다도 부모랑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분리되어 있는 거다. 이거는 분리된 개체 독립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개인주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신이 그 싹을 넣는 거지. 영혼을 넣는 거지. 불교는 내가 굴러다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기독교는 신이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이제 왜 나는 만수루가 아닌가. 넣을 때 만수루로 넣으면 경기 끝인데 왜 나는 개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 똑같은 조건으로 넣으면 관계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모나미 볼펜 공장에서 나오듯이 다 똑같은 식으로 나왔는데 누구는 험하게 쓰고 누구는 좋게 써서 누구는 끝까지 쓸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중간에 볼이 나가. 그건 오케이야. 왜냐하면 똑같이 시작됐는데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 물건도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야. 그러면 그게 집에서 잘 크게 운전 안 하는 쪽으로 쓰면 좀 잘 애가 상태가 좋은 거고 택시로 들어가면 인생 골로 가는 거지. 하지만 시작점은 같다니까 성능이. 그런데 시작점이 다르게 돼버리면 누구는 제네시스고 누구는 티코야. 티코는 제네시스를 못 이기잖아. 그게 환경의 문제로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문제를 거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생명을 넣었으면 최소한 기본 조건은 같게 맞춰줘야 된다. 왜 근데 이렇게 거지같이 하느냐. 그래서 이게 외부라고 하는 거고 내부 기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기원설. 내부 기원설은 뭐냐면 그게 동아시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부모가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재료는 엄마고 내용은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 기운이 들어가서 엄마한테서 조립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얘기하면 이게 소프트웨어, 이게 하드웨어예요. 이게 본체, 이게 프로그램. 그래서 그 중에서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계통의 성씨를 계승해. 아니 얘네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제조 과정에서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대. 그게 뭐냐면 고향, 땅이에요. 땅. 정확하게 말하면 땅. 그 다음에 별이라든지 이러한 주변의 천체 기운.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고 여기에 이게 가미가 돼서 인간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향이 최적점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말라. 그게 신토부리. 몸하고 흙은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이 네가 만들어진 최적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을 때 네가 최대의 능력치가 발휘돼. 개구라죠. 지금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 개구라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데. 아니 이건 나쁜 놈들이거든. 저런 식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지배력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은 무너지더라도 국가 전체가 발전해야지. 내가 왕조국가의 왕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금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집안보다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에요. 지금도 이 판단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기업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전문 CEO를 경영할 거냐? 나는 창업자고 굉장히 잘했어. 근데 내 아들을 시키려니까 야가 조금 그 자질을 보이는 애들도 있는데 별로 관심 없는 애들도 있어. 게다가 예전에는 자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면 형편 좋은 분들은 또 외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도 적고 그 다음에 애가 있어봐야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네가 자질이 있는 애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관심이 없어요도 있어. 아니 나는 집에 먹고 살 게 편한데 내가 뭐 한다고 그 기업을 하냐? 난 차라리 예술을 할 거야. 배불렀지?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 한 명 알고 있잖아. 부처님도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하고 달라. 없는 사람은 그런 조건에 가기를 원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눈 뜨니까 그 조건이었어. 그러면 내가 굳이 저거를 힘들게 뭐하러 해? 나는 내 자신을 구현하고 차라리 사회사업을 하고 보람 있는 일에 내가 하겠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갖고도 나는 뭐 수천억 이상 있어.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만족스러운 삶 같은데? 그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서 자, 전문 경영인을 둬야 되느냐? 내피어야 되느냐? 이 판단 나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 마찬가지. 똑같은 판단을 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내 피를 우선시하는 게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에요. 동아시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전문 경영이 들어오는 거고 그것도 1세대가 어느 정도 지나면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물러났잖아. 물러나도 힘이 뭐 없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업 자체가 잘 돼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기업 자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내가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걔네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전에 80년대 그 아주 엽기적인 일이 한번 벌어졌었지. 스티브 잡스가 창업자인데 애플에서 잘려. 참 진기한 사람이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지가 만드는 회사에서 지가 잘린다는 게 가능한가 싶은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절을 만들었는데 그 절에서 내가 신도들한테 잘렸어. 야, 이런 게 어딨어?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이게 중국에서도 이런 똑같은 논리가 한번 터져요. 그게 제 나라의 저 강태공하고 노나라의 주공하고의 관점이거든. 요거는 이제 아들 혈족이다. 무조건 혈족이다. 여기는 능력제다. 전문 CEO가 돼서 기업이 일단 크고 이익을 많이 내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지. 내 자식이어야 중요하냐? 여러분은 어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중국과 아마 한국에서는 그게 답일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지. 나라가 골로 가든 뭐 백성이 어떻게 가든 국민들이 뭐 굶든 다 필요 없고 일단 우리 권력이 유지돼야 된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왜 그러면
동아시아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일본은 달라. 그래서 일본이 동아시아로부터 저게 완전 동아시아가 아니라니까. 약간 쟤네가 동아시아로부터 끊임없이 이탈하려고 하는 동아시아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데 중국이라는 표현을 내가 잘 안 쓰는 이유는 그냥 기분이 나빠서.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계속 똘마니가 되기 때문에 그냥 동아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은 아무튼 이탈하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최근에도 뭐 계속 이탈이잖아. 왜냐면 일본 만화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일본 만화를 보면 사는 거는 동양에 사는데 서양애 같이 생긴 애들이 나와 자꾸. 일본은 늘상 배경이나 인물을 그렇게 서양식으로 그려. 서양에 대한 약간 동경, 깨지면서 동경이 생긴 거기도 한데 동아시아권에서 약간 별도로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전문 CEO라는 게 기업에서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자기가 물려줘. 근데 우리는 칠할 때까지 하고 그 칠할 때까지 내가 다 안 하게 되면 내 자식한테 해서 상황 노릇을 하고 이방원 같은 상황 노릇을 하고 그리고 물려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동아시아에만 중국, 우리나라, 아마 베트남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국 문명권이 이게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고. 베트남도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베트남에 나중에 발목을 잡을 거거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만들어서 내 자식은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 거. 나랑 일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 기원설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랑 원칙적으로는 분리돼 있어. 그러니까 마치 양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현재 결합관계는 맺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원질은 내 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부모가 예전에 자식을 죽이는 게 범죄 형성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거라니까. 그게 최근까지도 있어서 일제강점기 이런 거 할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근현대 소설 이렇게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식을 투전판에 잡혀가지고 뭐 도박하고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내가 만든 나의 어떻게 보면 복제품이야. 또 다른 복제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식에게 희생을 하고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구조가 남아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개털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고 최근 들어서 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개털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금은 어느 정도에서 적절점이 맞았냐면 애들 여울 때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는 정도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 줬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를 주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 빠질 수 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못 빠지죠. 걔가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다행인데 걔가 날려먹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와서 손을 벌리면 어쩌라고가 안 되죠. 아니 현실이 패 죽이고는 싶지만 어쩌라고 이걸 못하죠. 그래서 그냥 말려서 부모가 끝까지 말려 들어가는 거죠. 마치 기계 같은데 옷 이렇게 말려가지고 손가락 갈리듯이 야 이거 빼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도 인지를 하죠.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다 어쩔 수도 없고 그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왜 서양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느냐? 뭐 자식과 연을 끊는다 어쩐다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사람들 아니면 쉽지 않아. 이게 내 복제라니까 일종의 복제품이라니까. 그래서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덮어주고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덮어준다. 법치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법치 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자식의 알리바이를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제가 지금 살인 혐의자인데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맞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효력이 없죠. 왜? 우리 정서에서는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뭐 위증 이렇게 아주 심하게 잡질 않아. 왜? 그게 이제 정서적인 게 깔려 있는 거지. 동아시아에. 이게 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요 기운들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외부적 기운이 땅 기운은 조금 떨어진다고 봤고 하늘 기운 중에서 대단한 게 들어오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이게 제품이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별자리 기운을 받았다는 둥, 뭐 별이 떨어지는 기운이 들어왔다는 둥, 뭐 태몽을 별 떨어지면 별 죽은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야 그거? 그리고 그 별도 아니야. 떨어지는 별은 별의 잔해지. 쓰레기. 별똥별 이런 거는 별이 쓰레기지. 진짜 별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터져갖고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압축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 초신성 폭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별 굉장히 강렬한 뭐 이런 에너지를 생각을 했던 거고 태양도. 그래서 태양이나 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기운이 여기에 들어가서 얘는 굉장히 대단한 애예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는 아마 이런 식 태몽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걔네는 신이 넣어준 거기 때문에 나랑 분리돼 있어. 그러니까 태몽에 대한 생각이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태몽은 뭐냐? 내가 지금 만들잖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 조짐이 좋은데? 이번에 뭐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태몽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걔네한테. 그래서 죽을 때도 저런 작전을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죽을 때 뭐 별이 떨어졌다는 둥. 딱 듣기만 해도 개쓰레기 같은 얘기죠. 인간 죽는다고 별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이 참 거지 같은 거라도 태양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 희미한 거 저것도 별이요? 태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대단한 놈이야. 근데 사람 하나 죽었다고 그게 떨어질 확률은 없겠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왜 이런 식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느냐? 이런 논리 구조로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맞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결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애들 집을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쪽은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복제품이니까. 그건 나랑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야. 독립되어 있으면 네가 어느 정도 컸으면 네 일을 해야지라는 쪽으로 가. 물론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지. 서양 부모도 다 해줄 만큼은 해줘요. 뭐 딱 끊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자기 삶이 말려 들어갈 정도까지는 안 해. 근데 우리는 내 삶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IMF 때 한번 털어먹은 거, 퇴직금 중간 정산하면서 한번 털어먹은 거,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고 노인 자산율이 높은 게 사실 빈곤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빈곤이 아니면 자살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돌파구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반전시킬 수 있지만 나이 65세, 뭐 70세 이런 사람이 뭔 반전을 시켜. 그리고 돈을 벌어봐야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벌 수 있겠어. 종잣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 뭐 20대, 30대, 40대예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반전이라도 노려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70 먹어서 뭔 반전이요. 숨 안 쉬는 게 반전이지. 숨 안 쉬면 반전이고 숨 쉬면 그냥 살아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빈곤의 가장 큰 비율이 자식에게 집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빈곤이다.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가 된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집도 한 칸 있고 뭐 자산도 몇 억을 모아놨어. 그렇게 해서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자식을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지지.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집도 쪼그라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줬어. 그러면 걔가 고마워하느냐?
좀 열심히 일해서 큰 거 하나 사주지. 아이고, 씨. 당연시. 아니, 주변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제 껍질만 남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빈곤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구조예요. 또 다른 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너라고 보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조카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조카한테도 물론 내가 형편이 좋으면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편이 좋으면. 하지만 내가 빨려가면서 내 본진이 위험하면서 해주느냐? 그렇게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식은 그렇게 하죠. 내가 본진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집을 팔아서 내가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해주지. 그 논리 구조가 이거라니.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에너지가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거든. 그 문화권에서 작동하는 어떤 힘들, 영향관계, 예의 같은 것도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죠. 자식에게 집 안 사주면 되잖아요. 야, 이 나라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걸 해결을 안 해주면 관계가 애매해진다. 그리고 내 체면도 깎이는 거야. 내 체면도 깎이는 거야. 좀 슬퍼. 아니 그냥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냐? 아니, 그거는 아니야. 그게 문화권에서만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나 형편이 안 돼서 집을 못 사줬어. 그럼 뭐 없지 이렇게 넘어가겠지. 야, 이게 지금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용인이 되잖아. 그리고 그게 용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그래요.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그래.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벌하고 교회에서 지금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